네. 상반기 증권부터 오늘 여쭤보죠. 상반기 좀 종합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위원님은 어떻게 좀 점수를 좀 매기시겠어요? 와, 점수 매기는 거는 조금 신박하네요. 저희가 보통 이제 뭐 그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지 사실 점수를 매겨본 적은 없어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업종 내지는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쓰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그렇죠. 뭐 실적 측면에서 좀 먼저 접근을 한다면은 사실 지금 증권사들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너무 좋죠. 1분기 굉장히 뭐 분위기 좋았었고요.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이 처음으로 이제 100조 원을 이제 그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예. 1분기 실적 굉장히 이제 양호했었고요. 2분기 실적은 사실 아직 모든 증권사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예상을 했었던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실적이 있을 거고 실제로 나오고 있는 실적들을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괴리가 커요.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위라는 상황이에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장 컨센서스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호실적들이 최근에 실제로 확인이 되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키움증권이 잠정 실적 발표 공시를 띄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래요? 저도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이제 키움증권의 그 순이익 레벨은 대략 한 5천억 원 중순 정도 5천억 수준이었어요. 중반 정도. 네, 초중순 정도. 그런데 실제로 나온 게 지금 한 6,800억 정도더라고요. 그러면은 20% 이상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네. 컨센보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놓고 봤었을 때는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뭐 100점 만점에 거의 200점이라고 보셔도 되실 그런 정도인 거죠. 것 같고요. 실적은.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또 접근을 해야죠. 네. 실적은 잘 나왔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게 주가에 얼마나 이제 반영이 되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얘기죠. 밸류에이션은 또 너무 이제 싸졌어요.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고 있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활용하는 지표는 ROE 얼마나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이 나오느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이제 그 측정을 하는 지표이고요. 아, 증권사들은 이걸로 또 주로 하는군요. 뭐 네. 우리가 얘기하는 PER, 뭐 PBR보다. 뭐 PBR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ROE랑 PBR을 놓고 봤었을 때 연간 ROE가 지금 증권사들이 20%가 넘어가는 곳들도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ROE네요. 네, 그런데 지금 PBR은 상반기를 놓고 봤었을 때 1배 미만인 곳들도 속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그 높아진 이익 체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상황인데 그게 이제 왜 그럴까를 이제 살펴본다면 사실 이거는 증권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올 맞습니다. 상반기 모든 업종에 대해서 반도체를 제외한 그런 이제 업종들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그 주도 업종으로의 그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수급 공백이 좀 발생했었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증권사들이 실적이 잘 나와서 그거를 주주들에게 얼마나 환원을 하느냐, 예. 실질적으로 이게 주주 가치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를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 증권사들의 이 그 주주환원 정책은 사실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예측 가능성도 높고 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잘 해왔다는 거잖아요. 잘 해왔죠. 네.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1호 밸류업 공시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키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키움증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그 밸류업 관련해서 네. 좀 대표적인 선두주자라고 꼽을 수 있는 기업도 메리츠 금융지주예요. 이게 사실상 다 지금 금융업종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증권사들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주주환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인데 대부분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의 30% 이상을 대부분 주주환원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대형 그 증권사들이 이미 공시를 해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익 추정치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면은 네. 주주환원 또한 그러한 이제 그 트랙을 밟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주가 레벨 대비해서 이 주주환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산정해 보았을 때 현재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5% 이상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나오고 있는 주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냥 주가 평가액 생각 안 하고 그냥 넣어놔도 되는 거잖아요. 무슨 채권처럼.
5% 정도 수익을 낸다고 그러면. 근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주환원 수익률보다 주가 하락이 더 크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그렇죠. 불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그렇게 채권처럼 이제 접근을 하자라고는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평가 이익 또한 이제 같이 그렇죠. 봐야 아이, 되기 당연하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업황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익이 얼마나 이제 예측 가능하냐, 실제로 이 업황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 이익 레벨을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멀티플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결국에 이 평가 이익 또한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네. 업황도 사실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래대금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네. 그리고 그 주가 지수 또한 거의 이제 뭐 10,0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네. 하면서 영업 환경 또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객 예탁금, 신용융자와 같은 그런 이제 증시 대기 자금 또한 사상 최고치들을 계속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반기만 놓고 봤었을 때 증권주들은 굉장히 양호한 영업 실적을 그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영업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다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적, 밸류, 주주환원, 업황까지. 근데 증권사들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앞서 그 수급 공백 말씀을 하시면서 증권사들이 이렇게 좋은 펀더멘탈, 즉 실적이라든가 이런 갖고 있는 어떤 능력치에 비해서 시장에서 그다지 그렇게 높게 이렇게 그 기대치에 맞는 그거를 좀 평가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증권주만 그런 게 아니고 웬만한 섹터들이 다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가 상반기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주가랑 별개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 증권주를 다시 이제 바라볼 때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 분야에 상반기에 좋았던 것들이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일단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이제 저희가 좀 그 중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지표들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대금이죠. 그렇죠. 제일 그리고 중요하죠.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그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이익이 결정이 될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이 그 거래대금의 그 ROE 민감도가 중요합니다. 아, 거래대금에 따른 ROE 수치가 이제 바뀌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증권사들이 거래대금 10조 원당 대략 2.5%포인트 내외의 ROE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좀 핵심 변수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또 뭐 그 이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그 증시 대기 자금들, 신용 잔고라던가 그렇죠. 고객 예탁금 이러한 지표들도 사실 얼마나 이제 그 유지가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뭐 지수 반등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네. 고인드트 같은 경우 그때 한참 6월 고점일 때 136조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107조대니까 한 30조 정도 예탁금이 줄어든 것도 좀 있고 신용융자도 조금 줄긴 했고 38조까지인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3조대고 그다음에 거래대금은 거래가 좀 줄었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ROE와의 민감도 부분에 있어서 그 좀 좋은 쪽보다는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네, 있다고 네. 봐야 되는 현재로서는 아직 이제 7월 뭐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뭐 그걸 미리 예단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고인사금 줄었고 상반기보다는 조금 하반기 들어 초반 분위기는 약간 상반기 비해서는 조금 좀 약해졌다 모멘텀이 이렇게는 일단 볼 수가 있겠군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1분기를 4분기 대비해서 이제 넘어올 때, 그리고 지금 2분기를 1분기 대비해서 넘어올 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방향성이 맞겠지만 절대적인 레벨로 놓고 봤었을 때, 죄송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봤었을 때, 근데 이제 그 절대적인 레벨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7월 거래대금이 뭐 상반기 대비해서 이제 현저히 낮은 수준이냐라고 그렇지는 했었을 땐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참 이게 본질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좀 다른 여러 가지 주변 뭐 다른 상황들 때문에 그 본질 가치가 너무 좀 가려져 있고 그 어디 뭐 이렇게 인지 잘 좀 모를 정도로 기억을 못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소외돼 있다라는 게 좀 다시 한번 좀 이게 눈에 띄는 다시 한번 좀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증권업과 관련돼서 주요 데이터들은 상반기 한참 좋을 때랑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이게 좀 주목만 받으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임 의원님이 또 커버하는 게 또 하나가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쪽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보험주들은 최근에 특히 6월 넘어서 장이 되게 안 좋을 때 보면 보험주들은 괜찮은 날이 좀 많았어서 맞습니다. 보험주도 경기 방어준가라는 생각이 좀 제가 얼핏 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보험주는 사실 이렇게 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항상 그 좀 방어적인 성격이 원래 좀 그랬던 상대적으로 거예요? 네, 좀 돋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슈들도 같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예를 것들이요? 들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보험주가 수혜이지 않느냐라는 당연하죠. 그런 네. 시각들도 일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채권을 많이 가지고 운용을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험사들이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네. 그 수혜를 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관리급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모르죠. 뭐, 이 그거 어려운 말인데. 관리급여라고 하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급여와 비급여라고 하는 의료 제도가 있습니다. 아, 건강보험 말씀이시구나.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관리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쪽에서 도수치료 관련해서 보험금 청구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게 제일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손해율이 굉장히 이제 많이 악화시키는 가장 이제 그 주요한 요소였는데, 보험금을 많이 줘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이제 그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이 관리급여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그 보험사들이 이제 이 실손보험금으로 나가는 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도수치료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그 1회에 1시간 기준으로 그 대략적으로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내야 했었거든요. 굉장히 비쌌어요, 약간 도수치료가. 네,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그 편차가 병원별로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도수치료는 제가 듣기로도 의사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좀 아무래도 가격 편차는 큰데 그런데 실제로 이게 수요는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이제 제도화를 시킨 거죠. 관리급여라는 이제 그 제도로 새로운 해서 항목을 넣어서.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가격 편차가 크고 그 치료의 그 빈도가 높은 네. 이제 그런 항목들을 몇 가지를 이제 관리급여에다가 넣어놓고 이게 추후에 계속 이제 그 치료의 네. 어떤 이제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런 걸 이제 급여화 쪽으로 좀 이제 그 진화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제도를 설계를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안 하다가 한다는 얘기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게 가격 통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급여로 이제 포함이 되면서 도수치료가 회당 43,850원으로 가격이 확 줄었고요. 회당 이제 시간도 30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확 줄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1년에 시행할 수 있는 횟수도 15번으로 제한이 됐어요. 매일 가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험사들이 이 실손보험 관련해서 청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보험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겠네.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상 아무래도 좀 유리한 그런 이제 정책 변화가 나왔다라는 게 이제 또 이제 보험사들의 그 주가의 기대감으로 그러게요. 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20만 원 내던 거를 지금 5만 원, 예를 들어 5만 원 정도 낸다 그러면 이를테면 2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최대. 네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사들한테는 수익성이 올라가는 걸로 해석이 된다. 맞습니다. 그럼 올 하반기에는 보험주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실적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사실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아시다시피 이게 계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3분기에는 보통 이제 뭐 그 장마라던가 네네네네. 뭐 태풍 시즌이다 보니까 손해율이 좀 올라간다던가 그렇죠. 겨울에는 뭐 전염병이 유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네네네. 독감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도 이제 작용을 좀 일부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하반기가 상반기 대비해서 무조건 실적이 좋아지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이제 숫자로 놓고 봤었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의 이 디레이팅을 계속 이제 그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요소가 이 그 도수 치료였었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해소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험주가 사실은
이 뭐 몇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그 실손보험 쪽에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올해 하반기에는 그 부분들이 좀 눈에 띄게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라는 게 올 하반기에 보험주 관련해서는 여러분께서 하나 좀 주목하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 이미연 연구원과 함께 증권 그다음에 보험 두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